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선유예요. 오늘은 제가 소개할 책은 조선의 연결 박씨 부인이랍니다. 이 책은 아주 멋지고 훌륭한 책이에요.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신선의 피리 소리라는데요. 신선의 피리 소리에선 조선시대 때 이득춘이라는 대감이 살고 있었는데, 대감이 많은 사람한테서 존경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피리를 너무나 잘 불어서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어요. 자, 여기서 부러움을 사다라는 뜻은 부러움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피리 부는 소리가 진짜로 신선처럼 진짜 잘한다고 하셨네요. 근데 어느 날 커다란 삿갓을 쓴 사람이 찾아왔대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잠시 쉬어갈까 합니다. 하고서 위험 있는 목소리가 삿갓 아래서 흘러나왔대요.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대감은 언제나 자신의 집에 찾아오는 사람은 귀한 손님이라고 생각했다는데요. 그래서 나그네를 사랑채로 모셨대요. 나그네는 삿갓을 벗고 대감에게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나그네의 머리칼은 눈처럼 하얀 백발이었어요. 그러나 눈빛은 시냇물처럼 맑고 물놀이만 학처럼 우아했답니다. 그런 거는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멋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대감도 그것을 알아채고 보통 사람이 아니군 하고서 속으로 놀랐대요. 그리고서 나그네한테 술과 안주를 푸짐하게 대접해드렸대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나그네가 불쑥 말했대요. 저는 금산강에서 사슴을 키우며 지내는 늙은이입니다. 대감께서 피리를 잘 보신다는 소문이 자자해서 오래전부터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것까지 소문이 났습니까? 하고 이대감이 껄껄껄 웃었어요. 저도 피리를 입에 댈 줄은 아니지만 자랑할 만한 솜씨는 아닙니다. 대감께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그럼 한 곡 불어보지요. 이대감 씨는 피리를 가볍게 입에 댔어요. 피리 소리가 공기를 살며시 흔들며 퍼져나갔어요. 피리 소리에 맞춰 나무들이 가지를 흔들고 두 사람의 머리 위로 꽃잎이 하늘하늘 떨어져 내렸어요. 얼마나 예쁠까요? 피리 소리가 멎자 두 사람 머리 위에는 꽃잎이 소복하게 쌓였어요. 나그네는 손뼉을 크게 치며 정말 솜씨가 천하제일이십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대감은 입가에 살짝 미소를 먹으며 나그네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번엔 제가 될 차례입니다. 나그네가 피리를 부를 차례죠.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나그네의 피리 소리는 비단처럼 미끄럽게 주위를 감돌았어요. 나뭇가지들은 어루만지다가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퍼져나갔지요. 세상 온통 극한 피리 소리로 가득 찬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웬일일까요? 잎이 졌던 꽃나무에 다시 몽실몽실 흰 꽃이 피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나, 진짜 마법적이네요. 신기해요. 풀은 더욱 파릇파릇 돋아났고 꽃들도 앞다투어 피어나 꽃밭이 온통 울긋불긋
환해졌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어디선가 쌍쌍이 날라온 푸른 학까지 너울너울 춤을 췄어요. 이대감 피리소리가 모든 것도 모를 정도로 나그네의 피리소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나그네가 내려놓은 피리를 보고 그제야 정신을 차렸죠. 그리고 자리에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건 사람의 솜씨가 아닙니다. 신선의 피리 소리가 분명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신선의 피리 소리라고 말했어요. 진짜 신선의 피리 소리가 맞군요. 나그네는 빙그레 웃을 뿐이었습니다. 이대감은 얼굴 가득 웃음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속세의 사람이 아니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금산강에서 이 먼 곳까지 대체 무슨 일로 찾아오셨는지요? 나그네는 두 손을 모으고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대감께 어려운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게 딸이 하나 있습니다. 재주가 뛰어나고 성격도 아주 좋은데 얼굴이 변변치 않아 아직도 짝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대감 아드님과 제 딸을 맺어주오면 어떨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자, 여기서 맺는다. 제 딸을 맺어주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라고 부를 때 맺다는 무슨 뜻이냐면 결혼하다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결혼할 때 옛날에는 맺다라고 말할 때도 있었어요. 사랑을 만난다. 사랑을 한다. 이런 것처럼요. 이대감은 자기 아들 시백이 금강산 신선의 딸과 혼인하는 것이야말로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했지요. 좋고 말고요. 저희 집에는 경사가 다름없습니다. 그럼 다음 달 보름날 아드님과 함께 금산강으로 오시지요. 혼례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오셔서 박처사를 찾으십시오. 박처사가 도대체 누구지 궁금하네요. 말을 마친 나그네는 들로 훌쩍 내려서더니 꽃밭에 넘들고 있던 푸른 학을 타고 눈 깜짝할 사이에 구름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이대감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자, 마지막 페이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못 알아듣는 아이들을 많이 해서 설명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다음 보름날에 아드님하고 같이 금강산으로 오라고 했죠. 그게 이해했을 거고, 혼례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오셔서 박처사를 찾으십시오. 박처사가 누굴지 우리도 모르겠네요. 책을 읽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자, 말을 마친 나그네는 뚫로 훌쩍 내려서더니 꽃밭에 넘들고 있는 푸른 하늘을 타고 눈 깜짝할 사이에 구름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파랑색 학 나그네가 꽃밭에서 놀고 있는 푸른 학을 타서 눈 깜짝할 사이에 재빠르게 구름 사이로 올라가서 사라졌어요. 이다가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여기서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할 때 생시냐? 생시가 무슨 뜻이냐면
진짜, 실제. 꿈의 반대는 실제. 꿈, 실제. 꿈, 생시. 똑같은 말이에요. 어디 보자. 자, 그러면 네, 한 번 더 할 거예요. 얼굴을 가린 신부. 얼굴을 가린 신부라니 참 신기하네요. 얼굴을 가렸나 봐요, 신부가. 이대감은 곧 정신을 차리고 안재로 급히 들어갔어요. 부인, 기쁜 일이 있어. 무슨 일이세요? 천하도 둘도 없는 귀한 집안과 삿돈을 맺게 되었다오. 여기서 천하에 둘도 없는 귀한 집안과 삿돈을 맺게 되었다오. 자, 여기는 여줄은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그래서 여줄은 가져간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는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낱낱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입을 삐죽거리며 통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인이 별로 이해를 안 하는 것 같죠? 아니, 내로라 하는 집 딸들도 마다 하더니 겨우 산골 구석을 처녀에게 장가를 보낸단 말이에요. 재주가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약속을 물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 줄을 읽어볼게요. 철석같이 한 약속을 어떻게 물린단 말이요. 분명 보통 처녀가 아닐 것이요. 자, 이대감이 그 나그네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나그네의 딸도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과연 그럴까요? 어느덧 약속한 날이 다가왔어요. 이대감은 아들 시백과 함께 금강산으로 떠났어요. 시백은 마지못해 따라 나서기는 했지만 마음속에는 불안이 가득했어요. 결혼할 때 꼭 불안 마음이 꼭 있거든요. 그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시백이 어떤 처녀인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으시고 덜컥 혼인 약속을 하시다니, 산속에 산다니 틀림없이 상적처럼 오락부락하게 생겼을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대감 씨는, 아빠는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면서 결혼 약속을 하면 어쩌자는 거야. 산속에서 사니까 틀림없이 산적처럼 못생기게 생겼을 게 아니야. 이렇게 말했어요. 대감 일행은 여러 가지 날이 지나서야 금강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산속을 헤매었지요. 하지만 사람이라고는 그림자조차 구경할 수 없었어요. 얼마나 걸었을까? 두런두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게에 나무를 한 줌씩 진 나무꾼들이었어요. 거의 다 왔나? 모르겠네요. 대감은 황급히 물었어요. 말씀 좀 묻겠소. 박차사 댁이 어딘가요? 저도 박씨이고 이 사람도 박씨인데
어떤 박씨를 찾으라는지요? 이대감은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어허, 낭패로고. 박투사가 분명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하지만 이 깊은 산 중에서 어떻게 찾는단 말인가? 이렇게. 네, 진짜예요. 만약 여러분들 친구가 깊은 산속 안에 살고 있어요. 근데 놀러 갈 거예요. 근데 산에 도착했긴 했는데, 숲속에 도착했긴 했는데, 친구 집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또 그게 문제잖아요? 그럼 계속 헤매다가 또 헤매고,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친구 집이 어딘지 몰라요. 곧 날이 어두워져 길은 칠흑같이 어둡고 두견새는 구슬프게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이대감은 불길한 생각에 안절부절 못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귀에 익은 피리 소리가 골짜기에서 은은하게 흘러왔습니다. 이 줄을 설명하자면 바로 그때, 그 시각, 그 타임에 귀에 익은 피리 소리라고 했어요. 근데 고기가 익듯이 그 익은 뜻이 아니라 익숙한, 많이 들어본 이런 뜻이에요. 귀에 많이 들어본 피리 소리가 골짜기에서 은은하게 흘러왔습니다. 흘러오는 건 막 녹아서 흘러오는 거나 물이 흘러오는 건 아니고 소리가 귀로 들어왔다고요. 네. 그러면 그렇지. 이대감은 지쳐있는 시백과 가마꾼을 다독이며 피리 소리를 따라 더듬더듬 찾아갔습니다. 푸른 소나무와 귀한 꽃들로 에워싸인 기와집 한 채가 눈앞에 나타났어요. 집 하나가 바로 눈앞에 나타난 거겠죠? 대감 일행이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알았는지 피리 소리가 갑자기 뚝 그쳤어요. 그러고는 방문이 왈칵 열리면서 박처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할 때 드시지요라는 하는 건 두 미닝이 있어요. 하나는 드시지요. 어른한테 먹으라고 드시지요. 그리고 들어가십시오. 드십시오. 먹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안으로 가십시오. 네. 대감과 시백은 대청마루로 올라섰어요. 마루에는 이미 혼내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말한 대로 상이 준비되어 있네요. 박처사는 이대감과 시백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좋은 일일수록 서두르는 것이 좋을 법입니다. 오늘 바로 혼례를 치릅시다. 이대감은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왕 큰 맘 먹고 여기까지 왔으니 승낙하기로 했습니다. 승낙은 알았다고 알겠습니다. agree 합니다. 저도 그 방법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제야 박처사는 딸을 불렀습니다. 조금 뒤 하얀 천으로 얼굴을 가린 신부가 대청마루를 사뿐사뿐 걸어나왔어요. 꽃잎이 살랑살랑 땅을 스치는 것 같은 걸음걸이였어요. 살짝 고개를 숙여 절하는 모습도 매우 고왔어요. 근데 잠시만 여기서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신부가 머리에 천을 두르면서 얼굴을 안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죠? 잘 모르겠네요.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될 거예요. (24쪽) 말까지만 할게요. 지금 19페이지고
대감은 저도 모르게 흐뭇해져서 미소를 지었고 시백은 가슴이 두방망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산중에 이토록 얌전한 처녀가 있다니. 산에서 이렇게 얌전하고 어여쁜 처녀가 있다니. 이런 뜻이에요. 다음 페이지. 그림이 있네요. 위에 쪽은 어떤 사람들이 또 있고, 근데 사람들이 있는 큰 집 옆에 어떤 남자가 시를 쓰고 있네요. 어머나, 어머나. 그리고 밑에는, 결혼하고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이 보이고, 위에 쪽에는 이대감과, 노인이, 사슴이랑 같이 피리를 불고 있는 그림이 보이네요. 마당에 둘러서 있던 가마꾼들은 신부의 모습을 보고 머리를 갸웃거렸습니다. 신부가 왜 하얀 천의 얼굴을 가렸을까? 하지만 궁금증이 피어올 사이도 없이 혼례식은 1차 천리로 진행되었어요. 신랑과 신부는 서로 맞자를 하고 합판주도 마셨어요. 여기서 합판주가 뭐냐면 전통 혼례식에서 신랑 신부가 서로 잔을 바꿔 마시는 술. 박차사는 이제 두 사람은 부부라고 큰 소리로 마셨어요. 시백은 물론 이대감과 가마꾼들도 모두 벙긋벙긋 웃으며 기뻐했어요. 혼례를 마친 뒤 대감 일행은 그동안 피로를 풀려 차례를 엄바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시백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방 안에 산보가 다소곳이 앉아있는 게 보였어요. 시백은 얼른 일어나 신부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짓을 하는지. 신부는 잠시 움찔했지만 시백이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어요. 시백이 살며시 신부의 얼굴을 가린 흔적을 벗겨주었습니다. 어쩔까요? 신부의 얼굴은 본시백의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시백은 너무 놀란 나머지 뒤로 벌렁 나빠졌습니다. 신부의 얼굴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만큼은 너무 못생겼다는 뜻인데 어쩌지? 얼굴은 검붉은 데다 그물처럼 온통 얼거있고 주먹만한 코는 입과 맞아져 있었어요. 우렁이처럼 오목하게 생긴 눈은 위아래로 뒤틀거려 있었고 잎은 주먹이 달락날락 할 만큼 큰 데다 귀까지 찢어져 있었어요. 얼마나 못생길 걸까요? 너무 싫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못생긴 여자가 너무나 불행하겠다. 어떡해. 저주에 걸렸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알 것 같은데 이 페이지에서 끝납니다. 오늘은. 이런 흉측한 신부를 보고 기절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더 읽고 싶지만 여기서 그만해야 합니다. 24분을 썼어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여책을 쭉 나갈 테니까 지금 여기서 끝날게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봐요.